IT를 보는 세상 이슈 이수다. 이 시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스마트폰 업체들이 각각 신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생각해봐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두 스마트폰 업체죠. 애플과 화웨이가 신제품 출시를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폰의 최신 버전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AI 통합이 좀 핵심이죠. 그러니까는 단순한 기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기계 뒤에 다양한 AI 기능이 붙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출시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면요. 이제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카메라 앱이 있는데 카메라를 그냥 사진을 찍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키면 사진 찍기 전에 계속 이 렌즈가 이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는 행위가 중요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카메라가 화면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봅니다. 예.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이 아이폰에 이제 새로운 버튼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반셔터처럼 눌러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셔터를 꾹 누르면 사진 찍기 전 반셔터 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보정이 잡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실이나 챗GPT 같은 음성 AI가 실행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에펠탑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에펠탑을 보면서 카메라를 띄워놓고 실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반셔터를 눌러가지고 AI를 띄운 다음에 저거 뭐야 설명해줘. 그럼 얘가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얘가 뭘 해주느냐? 이거 설명해 주는데 요즘에 올림픽 다음에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걸 네가 뭔가 그 이제 말하는 가이드처럼 설명해 줄래? 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파리에 가서 뭔가 맛있어 보이는 음식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프랑스어를 모르니까 저 음식점이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 들어가 봐서 지금도 이제 AI 기능이 그것까지는 해주죠. 뭐 예를 들면 메뉴판을 찍었는데 프랑스어로 써 있으면 그거를 찍었을 때 뭐 이걸 한국어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건 이미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죠. 네.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느냐? 네. 이제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매장 바깥에 아까 말한 대로 카메라 앱을 그냥 켜놓고 네. 버튼 누르면서 저기 들어가면 맛있을까? 반버튼 아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네. 네. 저기 들어가면 맛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미지를 인식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가 전 세계를 다 이미지로 지도화를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뭔지를 얘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하. 인지를 하게 되면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 여기에 대한 블로그 평가글, 뭐 음식 메뉴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물론 맛도 맛 평가도 그렇죠. 나오겠죠. 그럼 이제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얘가 지금 당신의 입맛엔 여기에 뭐가 맞을 것 같고 어떤 음식 드시면 되니까 가세요라는 얘기까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앱이 이제 사진을 찍는 목적이 아니고 네. 뭔가 설명을 받는 그런 그렇죠. 용도로 쓰이는 거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 뭐냐면 그게 되려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네. 그 뒤에 AI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런 걸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예. 반대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세계 최초의 트리플 폴더 스마트폰을 냈어요. 근데 이게 왜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원래 접는 폰 폴더블의 원조 그리고 폴더블 제일 잘한다고는 원래 삼성전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폴더블이 지금 한 번 접히는데 이거는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두 번이 접혀요. 예, 근데 이 두 예. 번이 어떤 식으로 접히냐면 경첩처럼 접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거를 접었을 때는 하나의 스마트폰인데 피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요만한 이제 스마트폰 모양의 액정이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피면 엄청 넓겠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나 이제 뭐 언론에 의하면 3개인데도 무겁지 않고 상당히 이제 가볍다라는 거예요. 한 25cm 정도 된다 그러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렇지만, 되면은 네. 우리가 말하는 이 A4지 한 장 정도에 예, 가까운 거니까 얘를 접었다가 폈다라고 할 때 이게 넓게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접어서 피고 다니면 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죠. 예, 지금 A4지를 제가 들고 있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정말 화면이 큰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거를 만약에 이제 3개로 접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도 이게 막 무겁지 않고 들만하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애플의 관점에서 보면 AI를 기계에 통합하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예.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이제 하드웨어는 잘 만들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소프트웨어 AI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이제 폴더블 같은 기술 역시도 이제 중국이 실제 상용화 면에서 어쨌든 이 기술의 완성도를 떠나서 이제 상용화해서 판매하는 수준으로 한 번 더 접고 반대로 말하면 한 화면이 더 큰 것들을 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 하드웨어에서도 우리가 이제 뭔가 안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애플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네.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새로운 폼팩터를 중국에서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관점에서 좀 이거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중국 제품을 위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스마트폰에 액정을 접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더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더블 기술 앞서가고 있는데 중국이 따라잡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 예.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이게 왜 그랬냐면 최초의 스마트폰 폴더블들 중국에서 내도요. 그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야 어차피 얘네가 조립을 이제 자기네들이 할 뿐이지 삼성 디스플레이 쓰니까 그러면 네. 이제 폴더블 기술은 역시 우리나라가 좋은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3번 접는 폴더블 폰이요. 디스플레이도 중국의 부품사인 BOE가 패널을 공급해요. 그렇군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패널도 중국 거, 접는 기술도 중국 거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뭐 한국에서도 말씀드린 이 2번 접는 것들을 연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안정성을 높이고 평가를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하다 보니까 예. 못 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먼저 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 이게 네. 중요하냐? 전 세계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에서요. 실제로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폴더블 폰을 우리나라 그리고 어딜 많이 사는 중국이 많이 사거든요. 근데 예. 중국이 많이 사는데 중국 회사들이 폴더블을 내니까 실제로 카운터 리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전자 폴더블 폰 점유율이 23%인데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폴더블 시장에서 항상 삼성전자가 1등이었는데 예. 이번 1분기에 처음으로 1등을 화웨이에 내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접는 3번 접는 폰이 나오기 전에도 일반 한 번 접는 폰도 지금 점유율이 35%예요. 그러니까 35%는 얘기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만 팔고 있어도 말씀드린 대로 폴더블 시장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니 네네. 중국 기업인 이제 화웨이가 35%또 우리나라 기업인 폴더블 이제 삼성은 23%로 2등이니까 예,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중국 제품이 값은 싸지만 상대적으로 제품의 질은 떨어진다. 이 모방한 제품 아니냐 이런 편견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좀 깨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기기에서 그런데 혹시 그 로봇 청소기 브랜드 중에 로보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전 못 들어봤는데요. 그 아마도 요즘에 그 어머님들 사이에서 로봇 청소기 뭐 살래요? 그럼 이 브랜드 되게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사이트 들어가면 되게 사이트도 멋있게 돼 있고 예. 잘 구조화돼 있고 한글로도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이거 한국 기업인 줄 아는데 아 이게 중국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이 로봇 청소기 점유율이 얘네가 급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디냐면 원래 샤오미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만드는 샤오미 있잖아요. 샤오미의 협력 기업의 브랜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디자인이나 이런 걸 샤오미가 하고 실제로 만드는 회사를 따로 두고 있는데 그 따로 둔 회사 이름이 로보락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로 치면 샤오미 밑에 정말 극단적으로 지금 하청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워낙 기술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좋으냐? 실제 얘네가 뭘 잘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지도 매핑 기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로봇 청소기 돌려보신 분 아니면 처음에 우리 집을 얘가 파악을 하잖아요. 네. 그 파악하는 인지 기술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집의 구조를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보다 잘 파악하고 네. 그것을 기반으로 어디를 먼저 청소해야 될지를 잘 아니까 쓴 사람들이 구석구석 청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군요. 네, 특히나 이제 물걸레까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높고 문제는요 비싸요. 싸지 않습니다. 네. 막 100만 원도 넘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점유율을 1등을 압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과 LG를 넘어서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값은 싸지만 상대적으로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가 이미 가전에서는 깨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드론 분야를 봐도 비슷합니다. 드론 분야의 압도적인 게 DJI라는 회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방송 장비나 이런 것도 다 여기 거 써요. 여기도 중국 기업이고요. 실제로 이 드론 쪽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회사가 압도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 혼자서 다 해먹는다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제 모방을 넘어서서 독창적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특정 분야에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더니 2번 접어서 3개 화면이 되는 이 화웨이 폰 있잖아요. 이게 가격이 좀 말이 안 되게 비싸요. 350만 원이 넘는다고 하죠. 377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주문이 뭐 선주문이 뭐 엄청나다고 하죠. 최고 사양은요 45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델이 377만 원이고 이제 말씀드린 1TB 모델은 453만 원인데 아이폰도 이번에 가격을 동결을 했거든요. 지난번보다 가격을 안 올렸어요. 근데 중국 폰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예약 건수가 400만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술을 이제 우리가 뭐 옛날에 모방하는 기술 이렇게 보기에는 이미 기술력도 많이 올라 있고 금액도 상당히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보다도 비싸게 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휴대폰이 이제 400만 원 시대가 열렸군요. 그러니까요. 중국의 AI 기술력이 월등하다고요.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생성형 AI, 챗GPT 같은 녀석 있잖아요.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지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돈이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투자되고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화웨이 이런 회사 혹은 알리바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IT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상장도 했고 글로벌에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이런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스타트업들을 계속 키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하거나 투자를 해도 정부 지원의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가고 일부 기업만 조그맣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은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창업 1세대가 2세대를 계속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키워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 1세대 기업이 인수를 하거나 그 기업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세대 기업들이 계속 파이를 키우고 있을 때 한 몸이 돼서 그렇죠. 아주 디테일한 기술들은 이제 새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올라오는데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같은 거를 하려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요. 데이터 구조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랑 뭘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나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스타트업들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중국의 지금 산업이 급성장하는 이유라고 보는데 안타깝게 이제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대기업 따로,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따로 이렇게 하고 대기업의 데이터를 스타트업이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구조가 우리 입장에서 좀 잘 안 되잖아요. 시너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슈들이 생기냐면 이런 기술은 처음부터 완성도가 높진 않아요. 계속 시도해봐야 되는데 그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스타트업들에게 대기업이 자기의 돈과 데이터를 줘서 만들어주니까 완성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한번 테슬라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 때문에 떴잖아요. 그리고 전기차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를 처음에 사셨던 분들은 이 외관이나 마감에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현대차나 기아차를 보면 이 디자인도 좋지만 마감, 그러니까 이 철판과 철판이 붙어 있는 게 아주 잘 붙어 있고 막 틈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테슬라는요 처음에 샀을 땐 이 틈도 되게 많이 벌어져 있었고 막 별로 이렇게 마감이나 특히나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어떤 시트의 어떤 안정성, 뭐 편리함 이런 게 되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샀죠. 왜 샀느냐? 자율주행 기능하고 전기차를 먼저 타보고 싶어서. 근데 그랬더니 이 기능이 계속 좋아지고 많이 발전을 하니까 요즘에 이제 마감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동차를 사는 기준이 일부 달라진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사는데 껍데기의 마감보다 오히려 새로운 기능이나 혁신을 갖고 큰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중국에 있는 AI 회사들이 마치 테슬라가 성장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뭔가 완성품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내보는데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네. 어떤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니까 이 부분에 좀 기술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는 좀 시사점이 크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요? 그런 방향이? 그렇죠. 중국 관점에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도 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기업이 좀 따로 놀고 그리고 이제 지원은 지원대로 따로 가고 이러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제 스타트업들은 대기업을 못 믿고 대기업은 스타트업을 서로 이제 신뢰하지 못해 이런 부분들도 좀 문화적으로 존재 좀 하죠. 예. 중국의 AI 기술이 발전한 게 미중 갈등과 연관이 있다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분야인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중국에게 기술 제재를 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을 만들 때 이제 하드웨어는 삼성전자가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는 이제 구글, 이제 안드로이드 걸 쓰죠. 미국 걸 쓴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삼성에서도 바다라고 하는 자체 OS를 좀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성능이 잘 안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 쓰면 되니까 구글 거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협력도 했으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만들던 OS를 폐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글의 이제 솔루션 이제 OS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관점에서는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이 되니까 미국에서요 이 안드로이드를 못 쓰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껍데기 있는데 안에 운영 체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회사들이 자체 OS를 계속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잘 안 됐죠. 이상했죠. 어설펐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좋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게 지금 봤더니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는 우리 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미국 건데 중국은 하드웨어도 중국 거, 안에 있는 것도 중국 거.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서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기술 격차가 심했지만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조금씩 따라오니까 이 부분에서 오히려 기술 자리 촉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이거를 또 가속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업에게 투자를 해줬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자립하도록 자극을 받았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작정하고 지원을 한 거군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하드웨어 특히나 반도체 분야에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첨단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최신 반도체를 만드는 여러 장비들에 대해서 수출이 금지됐는데 이런 제재가 있어도 중국은요 오히려 자국 내에서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못 받아오는데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는 기술 격차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돈을 계속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하면서 계속 기술 격차를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초창기 때 생각해 보면 일본이 되게 앞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키워야만 산다.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기술 연구하고 그래서 따라잡고 넘어갔잖아요. 세계 최고가 돼 있죠. 지금 중국의 어떤 흐름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그렇게 따라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었던 이런 모습이 좀 비춰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특정 분야들은 좀 잘하죠. 근데 종합적인 지수를 좀 파악하는 게 있어요. 글로벌 AI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기술력 혁신 부분에서 10위권 안팎 정도입니다. 그 정도뿐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상위권.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요. AI 연구, 특허, 기업 생태계, 정부 정책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미국, 중국, 그죠?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평가해요.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이 상위권이고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일본하고 비슷한데요. 연구 및 논문 측면에서 한 8위에서 10위. 그다음에 정부 지원 정책 이런 부분에서도 좀 순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죠. 곧 따라잡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AI 기술력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껍데기는 한국인데 알맹이는 미국인 서비스가 많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클라우드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클라우드 점유율이 전 세계 1%밖에 안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저는 이렇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인재 양성 부분에서 격차가 있습니다. 인지 양성. 인재요, 인재 양성.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이 AI 인재와 관련돼서 네네. 순 유출 국가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자들도 우리나라 떠나서 미국으로 가고 있고 중국으로 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인재도 지키면서 해외도 데려와야 되는데 대우를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투자도 있어서, 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요즘에 투자를 해주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격차가 있는데 정말 따라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재부터 좀 챙겨야 된다. 네. 예, 사람부터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클라우드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개념하고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를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데이터 모아놓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우리가 뭐 옛날에 웹하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제 사진 올려놓고 내 개인정보 저장하는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에는 AI를 뭔가 만들려고 하고 분석을 하면요. 가끔씩 엄청나게 큰 규모의 데이터나 네. 엄청나게 큰 컴퓨터의 사이즈, 엄청나게 큰 계산이 필요해요. 예. 근데 이게 항상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제가 한 번에 컴퓨터 아주 고성능 컴퓨터 한 10,000대 정도를 한 번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그거를 맨날 쓰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써요. 그럼 가끔씩 써는데 제가 실제로 그 고성능 컴퓨터 10,000대를 유지한다. 제가 사서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리고 안 되겠죠. 네. 클라우드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내가 내 컴퓨터가 아닌데 마치 어떨 때는 외부에서 내 컴퓨터 10,000대를 연결한 것처럼 빌려서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필요할 때는 100대 정도로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실제로 그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지 않았어도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돈을 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이 돈을 준다는 게 우리가 이 서버 시스템을 다 갖추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빌려서 쓸 수 있으니까 네. 연구를 할 때 상당히 편하고 좋다는 거죠. 데이터량도 네. 많이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클라우드를 하는 데이터 센터가 대부분 다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예. 중국은 중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알리바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뭐 네이버나 KT가 이런 대규모 센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도 미국 클라우드 쓰지 우리나라의 네. 클라우드를 좀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네, 네.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휴대폰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했던 분야인 만큼 정말 냉정한 시각으로 지금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신규 폰이 공개됐더니 예. 우리나라 주가가 좀 최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좀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아까 말씀드린 앞뒤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대응책을 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뭔가 기술적 혁신에 대한 이야기나 향후에 대한 좀 이야기나 비전이라도 좀 이런 타이밍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제 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뭐 따라잡을 수 있겠죠. 뭐. 네, 좀 희망적으로 그래도 네.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좀 기술 투자들 그리고 인력에 네. 대한 투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슈이수다 김덕진 아이디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